있습니다. 요거 한번 드래그 앤 드랍 한번 해볼게요. 바로 작성해 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표로도 만들어 주죠. 혹시 이미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자, 이렇게 이미지만 넣어도 요걸 토대로 만들어 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퀴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교수자분들을 위한 챗GPT 활용 가이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강의 계획서 및 강의안 작성하는 법, 요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업 준비 및 과제 평가에 대한 요런 두 상황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상황은 강의 계획서 및 강의안 작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주제가 다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과목명이나 강의명은 다 주제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만약에 교수자분들이라면 과목명이나 강의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목명 하나 정도만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뒤에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퀄리티 높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6가지 요 방법 순으로 쭉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자, 요게 이제 뭔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링크 나오는 거에 들어가셔서 이전 영상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자세하게 다뤘고요. 자, 저는 페르소나를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할 부여를 해가지고 아예 나한테 좀 맞춤형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를 좀 먼저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역할 부여를 하려고 할 때 역할 부여하는 이 페르소나는 일반적인 페르소나가 있고 디테일한 페르소나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너는 직무 관련 전문가, 관리자, 직급처럼 행동해줘 라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교수자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하는 페르소나니까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땡땡학과 교수님처럼 행동해줘 라고만 작성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바쁘실 때는 이것만 써도 좋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페르소나를 입력하면 답변의 퀄리티가 한층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디테일한 페르소나를 좀 추천을 드렸었고 뭐라고 입력하느냐? 너에게 땡땡학과 교수님의 페르소나를 입력시키고 싶어 이런 데 상황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지시 같은 것들을 내릴 건데 역할, 구체적인 업무, 성격 및 전문 기술, 작업 환경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페르소나 입력 테스트를 알려줘.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서술해서 입력 텍스트를 알려줄 수 있겠니? 아예 답을 조금 달라는 거죠. 저희가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답변 중 수정사항은 질문을 통해 수정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챗GPT를 켜서 이 페르소나부터 질문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저는 요거 일단 복사 한번 해두고요. 자, 저는 챗GPT로 들어왔고 여기 하단에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목명을 인공지능으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인공지능학과 교수님 페르소나를 입력시키고 싶어 라고 한 다음에 쭉 요거 돼 있는 거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하니까 이제 뭐 김규쌤 이렇게 나오죠. 제 이름이 규쌤이니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쭉 봐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수님 페르소나를 설정하면 AI 모델이 구체적인 역할을 더 잘 이해하고 교수님을 위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됐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보실 때 쭉 보다가 나는 이런 일은 안 해. 난 요거는 안 하는데 라고 한다면 요거 그냥 복사한 다음에요. 밑으로 내려가서 나는 요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만 해주면 됩니다. 나는 이 활동은 하지 않아. 이 부분을 빼고 다시 페르소나를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부탁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 5번에 있었죠? 네, 바로 없어졌네요. 자, 결과물이 나왔고요. 이제 산업협력 부분을 제외하고 교수님 역할에 맞는 페르소나를 완성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본인만의 핏한 페르소나를 만드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끝났으면 저희는 한마디만 더 해주면 됩니다. 위 페르소나처럼 행동해줘. 좋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과 교수님처럼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과 중심에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페르소나까지 다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다음은 지시와 문맥을 저는 함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텍스트가 조금 기니까요. 영상을 천천히 멈춰가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저는 본인 소개를 먼저 합니다. 나는 대학 교수이고 이번에 인공지능 개론이란 강의명으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해. 학과와 맞게 조금 더 디테일한 과목명을 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빨간색 텍스트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부분을 수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대상 학생들은 대부분 인공지능에 대해 초보자 수준이다. 강의 계획서를 작성할 때 초보자 수준에 맞게 좀 작성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목표. 강의는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을 소개하고 주요 기술과 응용 사례를 설명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강의 시간은 15주차 강의를 위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해 주세요. 이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넣으면 되는데요. 이쪽에 보이는 이 회색깔들 있죠. 요것들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굵직굵직한 빨간색과 검정색 텍스트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빨간색 텍스트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것도 한번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을 건데 전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다 델리트 해주고요. 강의 시간도 델리트 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자, 1주차부터 시작해서 쭉 주차별로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네요. 자, 저는 요렇게 대상, 강의 목표, 수업 형태부터 시작해서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강의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잘하신 거예요. 저희는 다음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지시와 문맥을 넣었고요. 그 다음은 예시, 원하는 답변의 예시라든지 글에 이제 스타일을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링크로 전달할 수도 있고 파일로 전달할 수도 있고 텍스트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파일로 한번 이 강의 계획서의 예시 스타일을 줘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이제 교수자분들이라면 강의 계획서 폼 하나 정도는 다들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 강의 계획서 예시를 하나 가져왔고요.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수업 목표, 참고 문헌, 평가 방법, 그리고 강의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수강생 참고사항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거 이거를 한번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 형식대로 혹시 15주차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여기에 그냥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되거든요.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하면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 파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서 여기 이제 멘트를 뭐라고 쓸 거냐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첨부 파일을 참고해서 강의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줘라고 이렇게 한번 요 빨간 텍스트 요 안에 있는 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저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파일 들어가 있고요. 첨부 파일을 참고해서 강의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줘 부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현재 한글 파일을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이 환경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뜹니다. 워드나 엑셀, 또 PDF 자료 같은 것들은 다 분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좀 한글 파일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 PDF 파일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한번 드래그 앤 드랍 한번 해볼게요. 드래그 앤 드랍 똑같은 PDF 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요거와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PDF로 넣었고 바로 강의안 작성해 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보니까 뭐 연담 시간 이런 것도 적혀 있고요. 수업 목표, 참고 문헌, 강의 계획서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작성해 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로도 만들어 주죠. 이렇게 15주차가 깔끔하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PDF도 되는데 혹시 이미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는 강의 계획서를 이미지로 요 본 단계 있거든요. 요거 한번 그대로 넣어서 그대로 넣었고요. 요거를 어떻게 또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첨부 파일을 참고해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이미지까지 이해를 하고 있을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만 넣어도 이걸 토대로 만들어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미지로도 분석이 잘 돼서 이걸 가져와서 쓰려고 하면 이거 사실 그냥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복사, 여기 복사도 있고. 그래서 워드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워드를 켜서 여기 붙여넣기 하면 들어가는데 이 양식들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돼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양식화가 된 걸 한 번에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1번부터 4번까지는 했고요. 이번에는 포맷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포맷은 글의 형식, 정의, 뭐 테이블, 표 같은 것들, 마크다운, 글의 길이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겁니다. 해당 자료를 워드 자료로 만들어서 다운로드 링크를 만들어줘 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해당 자료를 워드 자료로 만들어서 다운로드 링크를 만들어줘. 요거 한번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강의 계획서를 워드로 작성하였다.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뜨네요. 한번 요거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일단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한번 파일 켜보죠.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니까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 있죠. 이런 것도 줄도 선도 가 있고 색깔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했던 이런 표들도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편집하고 싶으면 편집 사용 눌러서 추가적으로 편집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가끔 이렇게 다운로드가 잘 되면 좋은데 이 폰트들이 깨질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들이 미음미음 이렇게 깨질 때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여기에 써져 있는 이 폰트들, 이 폰트가 우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컨트롤 A나 또는 쭉 드래그 끝까지 하신 다음에 위쪽에서 여기 폰트 바꾸는 여기 구간이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PC에 가지고 있는 폰트로만 바꿔주시면 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바꿔서 쓰면 아마 폰트가 깨졌던 게 다시 한번 풀리면서 편집도 가능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 다운로드 링크까지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만들어진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강의안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강의안 질문은 이렇게 한번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1주차 강의를 3시간짜리 강의안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강의 목차,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이득적인 부분으로 작성해주고, 수업 인트로는 학생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례와 질문으로 시작해주고, 수업 구성은 총 3부로 구성해주고, 이론과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실습을 포함한 참여형 강의안을 작성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좀 길지만요, 작성을 길게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챗GPT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같이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빠르게 좀 넘어갈 텐데요, 이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거를 직접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챗GPT로 넘어가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1주차 강의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보면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목차가 아닌, 수업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음악 추천 리스트는 어떻게 생성된 걸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봤던 추천 상품은 어떻게 결정된 걸까? 그리고 이렇게 시간별로 이론과 함께 그와 어울리는 참여형 활동까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1주차, 2주차, 15주차 이렇게 나눠가면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여기 글자 수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어서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1주차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주차별로 질문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교수 자료 위한 챗GPT 활용법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함께 강의 계획서 및 강의안 작성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업 준비 및 과제 평가 요걸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행평가 활동을 설계해 주세요. 질문 한 번에 수행평가가 하나가 뚝딱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중간고사 객관식 문제 10개를 만들어 주세요. 문제 1 하면서 객관식 문제 나오죠. 정답과 함께 해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교수자분들께서는 고민하셔야 될 게, 학생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걸 복사해서 물어보면 답을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귓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수자를 위한 챗GPT 활용 가이드 2탄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강의 계획서 및 강의안 작성하는 거 요거 진행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수업 준비 및 과제 생성 요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과목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는 과목명이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참여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본인의 교육을 하시는 교수자분들이실 텐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고 계시는 과목명, 강의명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수업 준비, 과제 생성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저는 첫 번째로 페르소나를 입력을 합니다. 페르소나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페르소나는 매번 저희가 진행할 때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 겁니다. 너에게 땡땡학과 교수님 페르소나를 입력시키고 싶어. 그런 다음에 역할, 구체적인 업무, 성격, 기술, 작업 환경 등에서 상세히 명시하여 페르소나 입력 테스트를 알려줘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지난 시간에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혹여나 요거에 대해서 이거나 처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천천히 보고 이 영상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요거 그대로 한번 입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창에다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에 인공지능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학과 교수님처럼 페르소나를 입력시키고 싶다. 좋습니다. 이렇게 제안한다고 하네요. 역할 및 직책, 주요 업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역할과 직책, 주요 업무, 성격 및 스타일, 전문 기술, 그리고 작업 환경 및 문화, 목표, 비전까지 이렇게 작성을 잘 해줬네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내용에서 이 페르소나에서 수정할 게 있다면 수정하면 되고요. 수정할 게 없다면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위 페르소나처럼 행동해줘. 좋습니다. 페르소나로 이렇게 행동할 준비가 되었네요.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페르소나 입력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와 문맥을 저는 한꺼번에 한번 입력을 시켜볼까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입력을 시켜볼게요. 자, 본인 소개와 지시문. 나는 대학 교수이고 이번에 땡땡땡 개론이란 강의명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너는 강의명과 어울리는 수업 준비와 과제를 설계해달라고 부탁을 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대상은 요런 대상의 수준이다. 학생 수준이 어떤지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목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과제와 평가 활동을 설계하는 게 목표다. 요게 이제 목표가 조금 더 과제와 평가 활동을 설계하는 데 좀 목표를 뒀습니다. 자, 요걸로 한번 입력을 그대로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마 요게 제가 바로 넘어가서 조금 입력하기 시간이 타이트하다 싶으신 분들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회색 부분은 안 쓰시고 검정색과 빨간색 부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 좀 다를 수 있다면 목표는 개인적으로 수정하셔서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저는 요거 그대로 넣어서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은 지워주고요. 자, 저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강의 구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부터 시작해서 과제 및 평가 활동에 대해서 과제 1, 목표, 내용, 평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이제 기초, 토론, 과제, 모델 구현, 그리고 평가 방식은 어떻게 할지, 수업 초 활동은 어떻게 할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과제를 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질문들을 해가지고 수행평가 같은 것들을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답변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시로는 수행평가 활동을 설계해 주세요. 목표 평가 기준, 평가 방식을 포함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질문할 거고요. 여러분들 좀 제가 빨리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스페이스바 잠깐 누르셔서 이거 텍스트 입력하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 수업에 적합한 수행평가 활동을 설계한다 라고 하면서 AI 기반 문제 해결 프로젝트, 목표와 함께 평가 과제 주제 나오고 있고요. 교통혼합 문제를 예측하는 모델 구축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와 함께 평가 기준도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방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한 번에 수행평가 하나가 뚝딱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걸 토대로 교수자분들께서는 초안으로 만들어서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가볼게요. 중간고사 객관식 문제 10개를 만들어주세요. 각 문제는 정답과 해설을 포함해주세요. 이것도 있네요. 이것도 한번 그대로 가져가서 써보도록 할게요. 문제 1 하면서 객관식 문제 나오죠. 정답과 함께 해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자, 요렇게 10번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써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교수자분들께서는 고민하셔야 될 게 이렇게 질문도 만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정답과 함께 해설도 알려주는데요. 학생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걸 복사해서 물어보면 답을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볼게요. 복사한 걸 그대로 붙여넣으면 바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저희가 위에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냥 요것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알아서 이 친구와 정답이 왜 아닌지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교수자분들께서는 챗GPT로 이렇게 쉽게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면 학생들도 이 또한 쉽게 챗GPT한테 묻고 답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하신 상태에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문제만 주고 풀려고 하는 형식은 이제는 조금 변별력이 좀 떨어지겠죠. 자, 이제 그 다음 기말고사 주관식 문제 5개를 만들어주세요. 각 문제는 예상 답변도 포함해주세요. 이것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머신러닝의 주요 유형 3가지를 설명하시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답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2, 딥러닝과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차이. 좋아요. 그리고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학습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수업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도 주관식 문제 만드실 때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은 팀 프로젝트 활동을 설계해 주세요. 목표, 활동 내용, 평가 방법을 포함해 주세요. 요거 이렇게 해서 팀 프로젝트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또 만들어집니다. 팀 프로젝트를 설계합니다. 목표 같은 것도 설명해 주고요. 주제 선정, 팀별내로 특정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한다. 바로 이렇게 주제를 또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1, 2단계 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봐볼까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 목표부터 시작해서 활동 내용 단계별로 알려주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 보고서 어떻게 쓸지, 발표, 협업 관련돼서 얘기 나오고 그에 맞춰서 일정까지도 짜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현장 실습 활동을 설계해 주세요. 실습 목표, 평가 방법을 포함해 주세요. 요거 있는 거,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1, 2단계 현장 실습부터 시작해서 결과물 분석, 보고서 작성하고 진행하는 것까지, 그리고 방법 진행하고 실습 일정과 함께 실습 환경,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현장 실습 하실 때 뭔가 예시나 초안 같은 것들 교수자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수업 준비 및 과제 생성하는 것까지 한번 저희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제 평가 및 피드백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좀 수고 많으셨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요렇게 채점 기준까지 만들어줬네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제에 대한 요약부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로 평가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가 있다. 그에 맞춰서 순위도 매길 수 있고 총평과 함께 피드백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수업을 진행하실 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수자를 위한 챗GPT 활용법 3탄이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1탄에서는 강의 계획서 및 강의안, 그리고 2탄에서는 수업 준비 및 과제 생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3탄에서 과제 평가 및 피드백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과제 평가 및 피드백이고요. 자, 현재 진행 중인 과목명 개인별 준비 이렇게 해놨는데 교수자별로 과목명과 강의명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과목명이나 혹은 강의명 본인 걸로 따로 개인별로 준비해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맞춤형으로 진행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퀄리티 높은 답변에서 1번부터 6번까지인데 이번에는 1번부터 3번까지 한 번에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첫 번째, 페르소나와 지시문 함께 합니다. 당신은 과목명 대학 교수가 되어서 2번 과제 주제 인공지능의 미래 보고서에 대한 과제 채점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작성하셔도 되는데 이쪽 부분 있죠? 과목명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교수자의 강의명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설명. 과제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학생 입장에서 앞으로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아야 합니다. 이 과제가 어떤 과제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목표. 과제 채점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과제 채점에 대한 요약 및 분석 후 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그대로 입력시킬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회석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얇은 텍스트도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강의명이나 이런 것들 수정하셔서 개별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과목명은 저는 인공지능 대학 교수, 인공지능학과 대학 교수가 되어서 이렇게 바꿔봤고요. 과제 주제는 요렇게 요거 그대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좋습니다. 요렇게 쭉 나오고 있죠? 채점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제가 채점 기준을 따로 주진 않았지만. 그리고 평가 예시도 줍니다. 그리고 학생 과제를 딱 입력했을 때 어떻게 점수를 줄지에 대한 이런 평가 예시도 이렇게 주네요. 그리고 최종 점수가 요렇다. 요렇게 평가 항목까지, 채점 기준까지 만들어줬네요. 근데 저는 채점 기준을 따로 줄 생각이거든요. 근데 뭐 요렇게 예시로 만들어준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예시로 줄 거고요. 예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 겁니다. 자, 이제 과제를 입력할 때니 너는 아래 평가 기준으로 채점을 해주고 왜 그런 점수를 주었는지 이유와 피드백을 보완점을 말해달라. 그리고 이해했으면 알겠다고 답변해줘. 그런 다음에 요렇게 20점씩 해가지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자, 요건 이제 뭐냐면 이 교수님들마다 과제에 평가 기준이 있으시겠죠. 자, 요렇게 아예 항목들, 과제 채점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사이에 학생들의 과제를 입력시키면 이거에 대한 피드백과 점수를 AI가 알아서 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요거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넣어 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제를 입력해주고 해당 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이유 및 표답을 제공하겠다라고 잘 해주네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제 과제를 넣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과제를 넣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유료 계정을 쓰고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 파일 첨부를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과제를 PDF로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할 거고요.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과제, 학생들의 과제를 만들어 왔고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요 과제부터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어떻게 입력할 거냐면 이렇게 입력해 볼 겁니다. 자, 과제를 분석해서 장단점을 정리해주고 채점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작성하고 왜 그러한 점수를 주었는지 피드백해줘.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제에 대한 요약부터 시작하죠. 어떤 게 장점인지, 단점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네요. 이 과제에 대한.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점. 근데 뭐가 정확했으나 미흡했고, 전개가 잘 이루어졌으나 명확한 요약이 필요하다. 좋았으나 사회적 영향이 좀 부족하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86점이라는 점수를 주었네요. 그래서 피드백과 보완점까지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과제를 하나 넣었잖아요. 근데 하나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더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3개를 한번 한꺼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김수현, 박형진, 최민규 돼 있죠? 요거를 3개를 전체 다 트랙한 다음에 쭉 넣을 거고요. 넣은 다음에 여기 이제 입력을 뭐라고 할 거냐? 요렇게 입력해 볼 겁니다. 위 3가지 과제를 분석해서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해주고 평가 기준에 맞춰 점수와 순위를 매겨달라고 할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김수현 학생이 어떤 게 장단점이 있고 점수는 어떻게 나왔고 박형진 그리고 최민규 학생이 쭉 나오고 있고요. 점수와 함께 순위 얘기 나오고 총평으로는 학생이 어떤 게 잘 다뤘는지 어떤 게 부족했는지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로 평가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가 있다. 그에 맞춰서 순위도 매길 수 있고 총평과 함께 피드백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수업을 진행하실 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이것만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AI 도움을 또 받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자를 위한 과제평가 활용법. 자, 학생 제출용 파일 준비. 자, 요건 이제 뭐냐? 저는 아까 전에 파일을 넣을 때 PDF 파일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한글 파일을 준비하면 아직은 이제 챗GPT에서 한글 파일 분석이 안 되니까 교수님이 하나하나 다 일일이 PDF로 바꾸시는 수고스러움이 있겠죠. 그래서 학생한테 받을 때 PDF와 함께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유료 계정이 아니라서 무료 계정이라서 이런 파일을 받지 못한다? 그럼 아쉽지만 파일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그러한 파일이 준비됐을 때 그리고 나서 교수님들 또한 평가 채점 기준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할 건지, 그래야 챗GPT, 이 AI가 과제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페르소나와 지시, 문맥, 평가 기준 입력. 저희 요거 입력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이렇게 페르소나와 지시문,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평가 기준까지 넣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일 삽입 또는 첨부, 무료 계정은 텍스트 복사하여 붙여넣기, 유료 계정은 파일 삽입. 요 1번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런 다음에 피드백을 검토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너무 AI를 맹신하시면 안 되고 교수자가 사전에 예상한 피드백 퀄리티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들 이렇게 교수자를 위한 활용 가이드 3탄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을 준비했었죠. 1탄에서는 강의 계획서 및 강의양, 2탄에서는 수업 준비 및 과제 생성, 그리고 과제 생성한 걸 토대로 과제 평가와 피드백을 진행한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요것만 한번 쭉 다뤄보시고 익숙해지셔도 현장에서 쓰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